도함수를 이용한 변곡점의 판단. 뭐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되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조금만 생각하시면 자, f'x가 x=a에서 극값을 갖는다. f'x가 x=a에서 극값을 갖는다. 도함수가 x=a에서 극값을 가지면 그 점에서 변곡이다. 이 맞는 얘기인가요? 변곡이다? 변곡이다. 아, 간단하게 아무거나 쏙 그려보자겠다. 그래놓고 이 자리에 f'x 얘를 잡아내시면 지금 여기서 a 여기서 극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f2'a가 0입니다. 맞죠? f2' 0인데 지금 보시면 이쪽 편에서는 f2'의 값이 자 이게 f'x잖아요. f2'이 이게 증가하죠. f'이 증가니까 이거 말이 좀 헷갈리겠다. 0보다 크죠. 근데 여기서는 f2'이 0보다 작잖아요. 맞죠? 아, 그 말은 뭐다? f'x의 극점에서 뭘 가지죠? 변곡을 가지죠. 자, 그리고 실제로 변곡을 가지는 포인트에서 당연히 f'x가 뭐가 되겠다? 극값을 갖겠다. 서로 뭐 하겠다? 왔다 갔다 그리고 있다. 이게 1번입니다. 아, f'x의 극점에서 뭐다? 변곡이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어차피 위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언급한 건데 열린 구간, 다 친구가 뭐 열린 구간 내에서 연속인 도함수 f'x가 x=a에서 최대 및 최소, 사실 위의 말이랑 같은 말인데 이 열린 구간 내에서 도함수가 x=a에서 최대, 뭐 x=a에서 최소, 최대 및 최소가 된다는 말은 당연히 뭘 가지는 겁니까? 그 다음에서 극점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극점을 가진 건 당연히 그 점이 뭐가 되겠어요? 변곡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f'x가 극값이다. 그럼 뭐다? 변곡이다. 다음에 열린 공간에서 도함수 f'x가 물론 연속은 돼야 됩니다. 연속일 때 x=a에서 최대 및 최소가 되면 얘도 당연히 뭐다? 변곡이다. 아, 사실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1, 2번 해놓으니까 좀 약간 뭐 이렇게 뭐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얘기다. 맞죠? 자, 그리고 제가 밑에다 예를 간단히 써놨는데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f'a가 0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빨간색 갑시다.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0 될 때가 최소죠. 0 될 때가 최소인데 f'a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0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 0일 때가 최소인데 a일 때가 최소를 가지니까 그러면 당연히 f2'는 0이 될 것이고 x에서 뭐를 가진다? 변곡을 가진 거죠. 아, 도함수의 최소일 때가 변곡이다. 밑에가 또 비슷한 거 하나 더 나왔죠. 도함수가 4보다 크나 같다. f'x가 4보다 크나 같다 그랬는데 f'a가 뭐가 나왔다? 4가 나왔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아, x=a에서 또 다시 뭐가 되겠다? 변곡이 되겠다는 사실을 금방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말로 써놓으면 살짝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자, 얘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f'x가 0보다 크나 같잖아요. 증가하는 함수인데 a에서 미분하니까 0 나왔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증가하는 함수인데 미분에서 0 된 포인트 하나 생긴 거예요. 어디서? a에서. 당연히 뭡니까? 변곡인 거죠. 맞죠? 자, 증가하는 함수인데 미분에서 0 됐다. 당연히 뭐다? 변곡이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라임x가 4보다 크나 같은데 a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4다. 자, 내가 이렇게 4 하나 꺼봅시다. 기울기 4짜리. 얘 기울기가 4예요. 4. 이쯤에 내가 a를 잡을게요. a. 4. 그러면 f'x가 4보다 크나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y=fx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와서 아유, 그림 왜 이래 이거. 이렇게 오고 난 다음에 접해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싹. 맞죠? 얘가 바로 누가 되겠다? y=fx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 a에서 변곡을 가지고 있다. 맞죠? 접선 기울기가 4보다 크나 같아야 되니까 이게 어차피 4니까 이쪽이 아래쪽이 이쪽이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말은 약간 복잡한 듯한 느낌은 가끔 있는데 그냥 뭐 f'x의 극값은 변곡이다. f'x의 최대 및 최소보다 변곡이다. 그것만 챙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 개 더 해볼까요? 양이 미래 한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 프라임 x 얘를 루트에다가 1 플러스 얼마 하면 fx에 얼마 하면 제곱, 그리고 f 얼마 하면 제로 값이 제로다. 우리 이런 거 한번 해석해보죠. 아마 최근에 시험에 이런 거 비슷한 거 한번 본 적 있지 싶은데, 자, 얘를 한번 갖다 봅시다. 요즘 이 내는 모의고사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이런 것들 있죠. f 프라임 x 그 다음에 fx 이런 거 들어간 걸 자꾸 내고 있어요. 그러면 f 프라임 x하고 fx가 들어가 있는 거 등호 붙였죠. 자,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사실 대학 용어인데 갑자기 좀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간단하게 보시면 f 프라임 x하고 fx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식을 만났는데 약간 센스가 있으면, 뭐 사실은 뭐 센스가 있으면 이 fx가 sin x예요. 맞죠? 이거 sin x죠. 이거 sin x 넣어주면 1 빼기 코사인 제곱이고 1 빼기 사인 제곱이죠. 이거 미분하면 코사인이잖아요. 약간 sin x 이렇게 찾아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요거 자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 중에 한 개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일단 파란색 한거 봅시다. 루트 안이죠. 루트 안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루트가 나오면 안에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니까 1 빼기 fx에 얼마 하면 제곱이라는 놈 자체가 0보다 크나 같다. 그러면 이때 fx의 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얘 보면 아하 1하고 얼마 사이다? 마이너스 1 사이다 라고 우리가 첫 번째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요 식 자체를 보시면 f 프라임 x라는 놈 자체가 루트에다가 1 빼기 fx에 얼마 하면 제곱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가 나니까 0보다 크나 같아요. 아, f 프라임 x가 이렇게 나왔어요. 증가함수란 소리죠. 0보다 크나 같으니까. 그런데 요 루트라는 놈을 자세히 보시면, 루트라는 자세히 보시면 요가 fx입니다. 요 fx. 요 값이 뭐 마이너스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면 이게 점점 작아져요. 이래서 뭘 자꾸 빼주고 있으니까. 그럼 실제로 fx가 제로가 될 때가 이 값 자체가 제일 클다란 말이에요. 아, 이 값 자체가 제일 큰 거니까 그럼 내가 f에다가 프라임 x라는 놈 자체는 0보다 크나 같고, 얘가 제곱이가 얘가 0 될 때가 제일 크겠죠. 0보다 더 커지면 이게 점점 작아지니까. 아, 그러면 이렇다라고 우리가 결론은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조건 중에 f0가 제로라고 줬으니까, 자, 내가 여기다가 f0를 한번 대입해주면 얘는 루트에다가 1 빼기 빵이 되면 생각하면 이 값이 얼마 하면 1이 되죠. f 프라임 제로입니다. 자꾸 이런 거 빼먹네요. 멍청하게 시리.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 빵빵 넣어주니까 f 프라임 제로가 1이 된 거죠. 그러면 됐네요. 뭐가 뭐냐 그러니까 f 프라임 x의 범위가 0과 1 사이인데, 이때 f 프라임 제로가 뭐 나왔다? 1 나왔습니다. 아, 이 녀석의 최대가 1일 때예요. 그런데 0일 때의 기울기가 1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면 됐네요. x 이꼴 제로에서 뭘 가진다? 변곡을 가진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는 거죠. 자, 물론 제가 지금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 식 자체만 보는 겁니다. 얘를 보는 순간, 자, 얘를 보는 순간 당연히 루트 안에는 0보다 크나 같아요. 맞죠? 얘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니까 fx의 범위가 나왔고, 그리고 f 프라임 x 자체만 보면 얘가 또다시 루트니까 무조건 0보다 크나 같다. 증가함수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1 빼기 뭐 녀석의 제곱이니까 얘가 빵 될 때가 제일 크죠. 그럼 얘가 빵일 때가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언제 빵? 그럼 얘가 빵 돼야 되는 건데, 얘가 빵 되는 f 빵이 빵이니까 f 프라임 빵을 하니까 얘가 얼마 나왔다? 1이 나온 겁니다. f 프라임 x가 최대일 때가 있는데 f 프라임 제로가 1이다. 아, 최대일 때인데 얘가 1이다. x 이꼴 제로에서 뭘 가진다? 변곡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그래프 1 부분밖에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잡아내고 여기다 내가 y꼴 x를 살짝 그려 놓으시고, 실제로 이제 값 자체는 이제
1하고 마이너스 1 정도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증가하고 기울기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접하겠죠. 접하면서 이렇게 가는 형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림 좀 이쁘지 않네요. 자, 이런 식으로 좀 간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도함수를 가지고도 실제로 이제 이 변곡에 대해서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시간이 또 한참 가고 있는데, 좋습니다. 양해를 된 거 하나 더 가죠. 자, 이런 거 한번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가겠습니다. 자, 너무 복잡한 건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싹, 탁, 샥. 이 정도까지 해도 꽤 복잡하지 않나? 이 정도까지만 일단 할게요. 이 정도까지만. 사실 더 그려야 되는데, 일단 그려놓죠. 일단 그려놓고, 이래 놓고, 얘를 제가 y걸 얼마 하면 f'x라고 하겠어요. f'x다. 도함수입니다. 도함수죠. 자, 도함수의 그래프인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 뽑아내 봅시다. 뭘 뽑아낼 거냐? 일단 지금 보자마자 요 자리, 다시 요 자리, 이쪽 자리까지. 이걸 내가 알파 1, 다시 알파 2, 이 자리에 알파 3. 알파 i들은 당연히 뭐죠? 극점들입니다. 이걸로 이쪽 밑에다 쓸게요. 위에다 쓸게요. 위에다가. 이쪽에다 쓸게요. 알파 i는 극점이죠. 뭐 극대 우선 따지지 않을게요. 당연히 부호가 f'x에 용되는 포인트들이고 부호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할 때 f'x의 극대 극점, 극대 극소, 극대 극점 뭐예요? 극대 극소죠. 오늘 말이 이상하게 자꾸 꼬이네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자꾸 꼬이지. 네. 그러면 이쪽이 극대잖아요. 이때가 극대, 이때도 극소, 이것도 극대잖아요. 이것도 극대. 이 자리 어차피 극소. 여기서 뭐가 생기겠다. 이 자리를 베타 1, 이 자리를 하면 베타 2, 이 자리를 베타 3, 다음에 이쪽으로 하면 베타 4. 베타 i들은 변곡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도함수의 그래프만으로도 변곡점의 위치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극점에서 바로 뭐니까? 변곡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거 잘 그려야 될 텐데 이 그리기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표시해보세요. 이쪽에 이제 극점들 라인이니까 극점 라인들 여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한데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좀 그리다가 안 되면 여기까지 그리지 않는 걸로 가고 여기 나와 있고 이쪽 라인들이 극점 라인들이고 자 빨간색깔 빨간색 여기 살짝 여기가 이제 변곡 라인들 변곡 라인들 극대 f'x의 극대고 극소 이것도 극대죠. 이것도 어차피 변곡 이쪽에도 변곡 맞죠? 지금 극점 3개의 변곡점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자, 이 상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파란색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한번 가보자. 자, 일단은 감소하다가 증가할 텐데 여기가 변곡이잖아요. 여기가 변곡인데 실제로 요 값 자체는 지금 양수란 말입니다. 얘가 양수니까 변곡점에서의 접선 길이가 양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썼는데 여기가 변곡이고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이거 양수. 아래로 볼록 하다가 위로 볼록했다. 맞죠? 자 여기서 또다시 감소해요. 또다시 감소하는데 여기가 또다시 변곡인데 요 값 자체는 보니까 음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감소하다가 다시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그림 좀 그런데 여기가 뭐 하면 요거는 변곡점의 접선 여기가 음수. 맞죠? 요건 왜 이래 이거? 부드럽게 해야지. 부드럽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쪽도 변곡인데 여기서는 빵이잖아요. f'x의 값이 빵이 나오니까 그러면 감소하다가 여지대 감소한 건 또다시 계속 감소. 그런데 여기 또다시 변곡이거든요. 이 그림 왜 이래 이거. 위로 볼록 했다가 다시 아래로 볼록 했다가 다시 위로 볼록 했다가 다시 여기서 갔는데
위로 블록했다가 여기서 또다시 어떻게 돼요? 뭐예요? 감소, 계속 감소지. 예, 이 뭐예요? 변곡이잖아. 이렇게 와서 블록했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형태의 그림이 되겠네요. 그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네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기울기 얼마 나오면 이건 0이죠. 큰 걸로 가겠습니다. 이쪽은 접선 기울기체로. 맞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베타 폰데 이것도 변곡이잖아요. 변곡점 접선 기울기 음수니까 여기서 음수. 제가 그림을 좀 더 잘 그려야 되는데 그림 실력이 좀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어차피 이거 지나면 증가니까 위로 쭉 올리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도함수의 그래프 하나 가지고 실제로 변곡의 위치, 극점의 위치를 찾는 것은 당연한 건데 변곡의 위치를 찾고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값까지만 볼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자세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번 더 체킹을 해보면 아, 여기가 뭐였다? 변곡이었다. 접선 기울기 양수다. 아, 양수. 여기 음수다. 음수. 요거 0이잖아요. 아, 0. 감소하다가 계속 감소하는 형태. 요건 뭐 나오죠? 아, 여기는 뭐 음수 이렇게 돼 있다. 자, 여기다가 한 개만 더 살 때 갖다 붙이겠습니다. 뭘 붙이냐 그러니까 이제 색깔 펜도 없는데 그냥 알파1, 알파2 잘 보죠. 알파1, 알파2. 요때 요 부분 넓이 이걸 제가 S1이라고 줄게요. S1. 그럼 저 S1은 뭐냐 그러니까 적분교를 써서 S1은 밑에 쓸까요? S1이라는 놈 자체는 얼마부터? 알파1부터 해서 알파2까지 간다. 그리고 난 다음에 F'X만 하면 DX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미분된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F에다가 알파2 빼기 얼마 하면 F에 알파1이라 쓰시면 되는 거죠. 이게 뭐야? F 알파2 빼기 F 알파1? 함수 값을 서로 뺀 거잖아요. 그러면 F 알파1이니까 그럼 여기 F 알파1이에요. 이쪽이 F 알파2죠. 아, 그 말은 여기 나오는 요 함수하고 여기 나오는 요 함수 값의 요 차이가 요 함수 값의 차이가 저 넓이 바로 S1인 겁니다. 요 넓이의 값이 여기 나오는 요 함수 값과 요 함수 값이 바로 뭐다? 차이다. 아, 넓이 값이 함수 값의 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더 가볼까요? 요 자리를 내가 요쪽 부분 넓이를 S2라고 주시면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는 여기하고 얘가 떨어진 요까지 요 베타3까지 베타3 맞아요? 아, 요까지 얘 넓이 차를 하면 S2가 되는 겁니다. 뭐 뒤에 건 별로 표시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쪽을 내가 S3라고 주시게 되면 저 넓이가 S3라면 여기서부터 해서 어디까지 하니까 요까지죠. 자, 요 사이에는 누가 되겠다? S3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필기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F'X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상당히 많은 걸 알 수가 있다. 심지어는 함수값들의 차이까지도 알 수가 있는데 그 차이는 바로 뭐다? 넓이 값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거죠.